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일단 2,450대, 저는 2,350에서 2,4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크게 나왔다가 이제 좀 과열 부담을 좀 느끼던 와중에 뭐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으로 시장이 지금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연휴 잘 쉬고 왔더니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뭐 속도나 확산성 자체가 훨씬 더 신천지 때보다 더 우려되는 상황이 뭐 사랑제일교회 발 그리고 광화문 집회 발로 해서 지금 좀 걱정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수급의 특징으로 인한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불과 한 달, 3주, 3주 정도 전에 이미 재확산세가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인구가 좀 많은 쪽에 뉴욕주에서 1차적인 팬데믹이 있었다라면은 오히려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쪽에서 확산이 되면서 5만 명, 6만 명 이상, 7만 명에 준하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 급증세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시장은 별로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오늘 하락이 급락이 나왔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한 재하락을 예고한다거나 뭐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심리적인 동요가 오늘 좀 컸다. 결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했던 조정이고 예상됐던 과열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좀 과격하게 나왔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오늘 국내 코로나가 이렇게 200명대 이상 300명대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그리고 상황 자체가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거 더 나오겠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현재 구조와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뭐 총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때 공포감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오늘의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국내 상황이 신천지발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스페인을 필두로 해서 뭐 유럽 쪽 그리고 미국까지 확산되면서 이 팬데믹까지 진행이 된 거죠. 약간 그때 데자뷰 같은 상황. 이것도 혹시 막 그렇게 과격하게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이 어떻게 보면 시장 지수로 보면 오늘이 첫 조정이에요. 사실 과열 구간에 있던 주식들은 조정을 이미 좀 받고 있던 상황이고요. 시장 지수로 보면은 그래서 코스닥은 이미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코스피 종합은요. 이게 지금 지난 주말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의 모습이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5일선을 지키던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선 같은 자리를 이렇게 버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어울려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시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국의 아마존이고요. 미국 시장이 애플이 주식 분할하죠. 그리고 테슬라가 주식 분할하죠. 이 주식 분할, 미국 액면이 없으니까 그냥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호재가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S&P가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제 예상인데. 나스닥도 지금 그 애플이나 넷플릭스 구조로 보면은 이 전처럼 막 크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당장은 뭔가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도 좀 안정적인, 나스닥도 안정적이고요. 다우도 위쪽으로 아직 오히려 좀 공간이 더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한 5%까지도 좀 나올 수가 있는 자리라서 뭐 그게 뭐 오히려 오늘 니케이도 보시면 일본 시장 전혀 동요 없죠. 일본 0.2%입니다. 중국 상해 시장은 우리 주말에 쉬는 동안 급등하고 오늘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대만도 보시다시피 뭐 큰 동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외 시장의 등락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처럼 바로 상승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제 예상은 그래요. 제 예상은 바로 상승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좀 충격적으로 강한 데미지가 들어왔지만 여기서 좀 쉬는 건 예상 가능했던 구조죠. 그리고 11월 3일 미국 대선 있고 날수가 점점 지나갈수록 이제 9월 달, 그죠? 10월 달 요 두 기간은 이 미국 11월 대선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추가 상승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조금 밀렸다가 반등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상하기에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필요했던 조정을 좀 과격하게 맞았다 오늘. 저는 그렇게 오늘의 장세를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 종합 지수 기술적 구조로 보면요. 일단 11선, 이 11선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더 두텁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 조절을 해서 20선 지우고요. 좀 보시기 편하게 11선을 좀 넓혀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11선인데요. 이렇게 요 아래쪽에 지금 자줏빛으로 보이는 선이 11선이에요. 근데 11선이 가만히 보시면은 저기죠. 우리 그 4월 달부터 11선을 타고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원래 여러분 종목도요. 종목도 추세가 나오면 11선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21선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11선의 중요도가 꽤나 특히나 이번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시장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11선이 종가상으로 깨졌던 자리가 여기 한 번이었어요. 여기서 깨지고 그리고 이제 11선 수렴하면서 타고 올라와서 이 시점부터는 11선 이탈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다시 11선 올라타서 종가 이탈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대 음봉으로 이탈됐어요. 이거는 변화가 맞죠.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국은 돈이 반응한 거니까 매물들이 나와서 이만큼의 하락을 만든 거니까 여기서 되돌림이 빨리 나와서 이렇게 가더라도 일단 변화는 맞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그죠? 여기서 모서리가 나오고 옆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좌우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 라인까지 지금 확인을 하는 구조란 말이죠. 직선으로 그어서 보여드릴게요. 지수 기준으로만 일단 먼저 보고 종목들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 상태로 좀 만들고 자,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자, 여기서 제가 직선을 한 개 그어볼게요. 저는 1950이 출발선이라고 봐요. 저는 1950이 출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이 자리. 그 이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매도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출발을 이 자리라고 보면 안 돼요. 저는 여기가 출발이 아니고 이만큼은 팬데믹으로 인한 패닉셀이었고 그러니까 원추세 박스로 복귀한 시점이 여기고 지금은 이 박스권 상단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조정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에 대한 기술 조정.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2200 여기 50 넘어갈 때 2300대 이상까지 저는 2350이나 뭐 많이 가면 2400도 갈 수 있다. 삼성전자 올라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게 넘어갔다가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넘어갔다 확인하는 과정이 미국 대선하고 걸리면은 이게 한 2200선 정도까지도 조정 공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왔죠. 지금 그 과정으로 가는 1차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시적인 과매도로 인한 되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시장 자체가 클라이막스는 일단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조정으로는 들어갔다. 기술적 조정으로는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정이 어디까지 오느냐인데 뭐 그걸 맞출 수 없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기를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를. 여기가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왜 그런 자리를 보냐면 여기서 갭상승이 있어요. 여기가 갭상승이 있거든요. 근데 요 동일한 구간에 저 앞쪽에서 갭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아일랜드 갭이 된 겁니다. 이 구간이 이렇게 여기가 갭하락 떨어지고 여기서 갭상승 올라가서 이만큼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이만큼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여기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환타지다 이렇게 보고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추세 흐름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각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저는 이번 구간에 일단 조정 기술적인 목표 라인은 한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그게 한 220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아직 사실 가격 하락폭으로 보면 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100포인트에 제가 생각하는 100포인트의 추가 조정은 8월달, 9월달, 10월달 중이에요. 8월, 10월, 9월 중이니까 뭐 오늘 이렇게 떨어져서 내일 바로 장대 양봉 주고 뭐 혹은 고점 쌍봉 가거나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좌우지간 공간은 여기로 들어왔다. 이 공간이다 이제. 시장 지수 공간은 이렇게 위로 쭉 가던 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딱 끊어지고 여기 등락 변동성 구간입니다. 여기 이만큼의 변동성 구간이라고 봐요. 이걸 이제 지수 영역으로 뭐 지수 딱 맞출 수는 제가 없어요. 그냥 대충 어림짐작입니다. 저는 한 2250 정도에서 이번에 고점 때린 2450 여기 200포인트죠. 이 200포인트 변동성 구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시장 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뭐 얼추 그 구조는 이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격 지수로 보면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2250과 2450이면 반 온 거죠, 반. 그죠? 시장 지수의 조정으로는 반 온 건데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저는 미국 대선 전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 안쪽에서도 뭐 단기 저점에서 반등 낙폭과대 반등 단기 낙폭과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주도주들 뭐 단기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오고 또 거기서 막 웨이브 타고 어떤 종목들은 지금 순환매 나오다가 오늘 다시 다 얻어맞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도 또 한 번 반등 나오고 뭐 별의별 움직임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한 2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과열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를 초반에 버텨줬잖아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었죠. 이게 쐐기가 이 쐐기가 지금 거의 완성형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제가 코스닥 애초에 조정 예상하기를 한 여기 정도까지 한 750 정도까지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과열이다 지금 조정 나오면 한 750까지. 그러니까 코스피는 2200 한 초반. 원래 애초에 제가 2100 얘기했었는데 이제 2450 가서 지지점이 높아진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2200 한 50, 2250에서 2200 한 30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수로 보면 한 750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요. 요렇게 라인이 하나 나오니까 제 생각에 오늘은 좀 과매도 양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단기 피크성 움직임은 일단 나왔다는 거죠. 코스닥도 여기 치고 나서 11월 3일까지 뭐 지지고 뽑고 해도 여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원래 쐐기라는 게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쐐기가 이렇게 사다리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원래 추세가 쐐기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쐐기 가다가 쐐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다리로 가는 거거든요. 뭐 얼마 안 남았죠. 이만큼이면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여기 또 기술 반등 나올 거예요. 종목들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막 20% 이상 떨어진 주식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오늘은 묻지마 매도예요. 묻지마. 혹시 모르니까. 혹시 3월처럼 막 그렇게 시장이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막 패닉셀 하는 게 아니야? 내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반응한 건데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반등할 가능성 되게 훨씬 더 오히려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재상승 아니다. 재상승은 이제 당분간 아닐 것이다. 즉 지난번 요 케이스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맞고 바로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더 그냥 여기서 추가 상승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상했었죠. 제가 2019년 얘기하면서 잠깐 쉬다가 그냥 갈 거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잠깐 쉬다가 더 올라가는 시장일 거다. 2009년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잠깐 얘기 나온 김에 2009년도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건 뭐 제 마음인데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2009년도 구간이 반등이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 금융위기 이후에 1차 상승. 여기 이제 5월 달까지고. 예? 요 박스 치고 올라온 여기가 이제 이번 구간이 여기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또 이렇게 시간적인 박스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또 터치한 2450대 58이었나요? 요 구간이 여기든 좌우간 이제 좀 박스로 가는 양상. 이런 구간으로 좀 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다시 경기 부양 유동성 이런 걸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일단 그때까지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장기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경기주들 올라오고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가 한 두어 달 이제 버티기 싸움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보면은 뭐 그냥 개인들 매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오늘도 많이 샀어요. 코스닥은 데미지가 제가 신용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용 비율이 2.5%까지 올라왔으면 너무 많다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 여전히 들어와요. 시장 떨어지면 돈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방어가 될 거예요. 다만 신용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종목 변동성 크다 그랬죠. 종목 변동성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신용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이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 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도 막 파닥파닥 나올 겁니다. 그랬다가 또 급락 나올 수 있고 이 변동성 당분간은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좀 감당하기 쉽지 않으실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회전율 여전히 65%대라서 아직까지 진정 양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죽었죠. 19조 원까지 가다가 거래 대금 17조 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고점일 수 있다. 그러니 당분간은 이제 매매 전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등심에도. 그죠?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전략 반등심에도 내지는 수익률 욕심을 좀 제한적으로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과열 종목들에 대한 좀 경계해야 되고 이 말씀 계속 드렸죠. 근데 순환매를 제가 예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순환매 가던 종목들도 오늘 뚝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가격 부담이 크지 않고 신용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뭐 속도가 좀 느릴 것 같아요. 순환매 가다가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순환매들 다시 또 시세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거 속도 보신 분들은 반등 시에 또 빠져나오고 다시 주도주 조정시 매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니까 장세 자체는 일단 위로 막 가던 시장이 이제 부딪히고 박스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아마 무난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아직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지수 다시 한번 반등은 뭐 가능성 있다고 보지만 그 역시 재상승이나 새로운 상승이 아니므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지난주부터도 약간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금 보수적 관점입니다. 11월까지는 이제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관리 대응 구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깨지지 않고 수익을 좀 보존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구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종목들로 좀 넘어와서 보면은 이게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너무 일시적으로 너무 급냉해 버렸죠. 지금 보면은 동진 세미캠 같은 주식들 그동안 잘 올라가던 주식들이 그냥 여기 39,000원에서 딱 맞자마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9,000원 고점 찍었죠. 그냥 여기서 2.5, 4, 4.5 그리고 잠깐 도지 주고 다시 또 8 이러면서 20%가 그냥 떨어졌어요. 이렇게 강한 한 섹터 주도력을 보이던 종목이 이런 하락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에 무너지지 않고요. 이렇게 있다가 또 반등 주고 누르고 수렴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요거 더 떨어지면 여기는 오히려 또 공략권이니까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조정인데 박스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반등을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과열 종목들은 이런 위쪽에서 경계감을 좀 대응을 해놨어야 되는 거고 지금 쫓아서 팔려고 보면은 마이너스 20%인 주식들을 어떻게 팔아요? 성장 주도주들을. 그러니까 매매를 애초에 과열에 대한 경계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식으로 꼬이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너무 과격하게 나왔다 정도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항공주는 이런 주식들 다 급락이죠. 굳이 보지 않을게요. 말로 말씀드리면은 뭐 포스코 같은 종목도 떨어졌고 경기 민감주 혹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잘 올라가다가 오늘 폭락했죠. 10%. 근데 이런 주식들이 더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예?
반등이 무슨 여러분 갑자기 뭐 해외여행 갈 수 있어가지고 반등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뭐 여행주나 이런 애들이 올라와서 아 이게 뭐 이제 더 떨어지진 않겠구나 하면서 반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또 여기서 얘네들 또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따가 또 상황 되면 나중에 또 올라오겠죠. 이 시간 싸움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반순환매가 폭발력 있게 파워풀하게 나오다가 여기 찬물 획 끼얹어 가지고 이것도 또 시간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코로나는 시간 싸움입니다. 계속 시황도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무시하던 시장이 갑자기 코로나가 확 크게 보였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우리도 제한적일 거니까 너무 공포감까지는 가질 필요 없는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2450대 고점 본 건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쉬는 거니까 박스에 대한 대응으로 가셔야 되고 스윙률 눈높이 좀 맞추시고 시간 설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언택트 관련 뭐 예를 들어서 알서포트나 이런 주식들 오늘 뭐 급등했고요. 시젠도 지난 주말에 폭락했다가 오늘 또 급반등한 거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국내 다시 재확산 우려니까 국내에서 뭐 다시 이렇게 되면은 등교도 제한할 수 있겠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또 강화될 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온라인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코로나 테마주도 또 분위기 살짝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 백신은 점점 다가오니까. 그러니 시장도 제한적 박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림으로 아마 보는 게 낫지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6월, 7월, 뭐 5월, 6월, 7월만큼 재밌진 않아요 시장이. 막 그렇게 막 누가 잘 가냐 이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오다가 잠깐 눌러주고 N자형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맞고 못 넘어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이런 구간이라고 봐요. 이런 구간이다. 지금이 여기 어디? 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라면 스트롱 바이겠죠. 이 1번 자리라면 스트롱 바이인데 저는 지금 여기 2번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확 파워풀했다면 이제는 조금 눈높이만큼은 안 날 것이니까 관리 대응 구간이에요. 관리 대응. 오히려 많이 안 깨지고 버텨낼 수 있고 다음 기회로 또 다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을 좀 구축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황이 제일 중요해서 오늘 지수 시정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종목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적인 히트는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저 아모레퍼시픽도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밑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린 거니까 두 개 다 어쨌거나 이제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3월 케이스는 저는 아니다. 3월 케이스는 아니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으로는 좀 더 남았어요. 근데 이 남은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2개월 내에 좀 더 아래를 볼 수는 있다. 다만 폭락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쉬운 무난한 전략은 반등 시 매도, 반등 시 현금 관리, 추가 조정 시에 저점 매수 이런 구간이에요. 그게 원래 박스권 전략의 기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면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패닉셀이 좀 과도하여 여러분들이 아마 우울한 화요일이실 것 같은데요. 금주 중 뭐 빠르면 주 후반 수목금 코스로 반등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또 너무 욕심내셔가지고 조정권 들어갔는데 고점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저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면은 뭐 내일 아침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데요. 좀 길게 보신다면 좀 더 낮은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여유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오늘 데미지 입으신 부분들 회복하시고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